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시급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관련 법의 개정 방향도 지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참사 진상 규명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각 정당 국회의원님들 또 당선인, 부대표, 세월호 특조위원,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을 또 가족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늘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안전사회를 위한 어떤 우리 국민 의식,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정은 사회적으로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관리가 향후에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취재를 하러 이렇게 와주신 언론 종사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TBS 텔레비전, 오마이TV, 팩트TV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두 일어나셔서 허망하게 가신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 특히 우리 곁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분을 우리 곁으로 반드시 모시기 위한 마음을 모아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 제목 여러분 자료집 다 받고 계시지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긴급 토론회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 분의 귀한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맨 처음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전병선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긴급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아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병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20대 총선과 세월호 참사 2년을 거치며 큰 위안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대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국민의 존엄한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가 결정되고 2번의 청문회를 거쳤고 특별검사안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조지휘에 대한 문제와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 등의 실마리가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저 편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와 세월호 역시 바다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민법인 특별법의 입법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를 이룩하라는 총선의 결과와 참사 이주기 국내 200여 곳의 지역과 부문, 종교, 세계 도시와 안산 분향소와 강원광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대거 결집한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 절박한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토막난 예산과 조사 기간을 두고도 세금을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참사를 비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는 거짓 선동 역시 좌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년 후 6개월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 자리가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신중히 다루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욱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병욱 위원장님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 이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예, 인사말이 주최 측 요구들을 쓰다 보니 좀 깁니다. 다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생명을 처참하게 빼앗긴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불의의 한순간에 목숨보다 귀한 자식과 부모를 잃게 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내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사 후 얼마간은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과 결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얼마간 뜸을 들인 후에 간교한 공작으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하면서 소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애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에 응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를 통해 다급한 상황을 우선 모면해 보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터무니없게도 특별법이 위임한 권한 범위를 위반하면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정권 입맛에 맞춰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겁하게도 오랫동안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개점 휴업 상태로 공전시킴으로써 법에 규정된 1년 6개월의 활동조차도 겨우 10달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여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기에 내부에서 온갖 초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수구 언론과 폭력 오염단체를 동원해 적반하장으로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함께 모욕을 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을 끌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해 진실을 은폐하도록 특조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유야무야 매지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년이 지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참사 후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진상규명은커녕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태는 오히려 세월호 참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우둔한 행동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이 같은 야비하고 저질스러운 박근혜 정권에 대해 노도와 같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면서 벌이는 계속되는 농가를 더는 묵과하지 않고 투표에서 질타하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6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두고 그동안 재정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인건비도 한 50억 원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참 모자란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라는 국민들의 염원 같은 것은 털끝만치도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조위와 관련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들어간 세금 액수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국회의원, 여당 추천위원,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 어용단체들이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특조위를 공격했는데 그 배경이 청와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동안 진실을 감추기에 자행한 위정자들의 모든 술수와 행태 또한 반드시 규명한 후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새로운 현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것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한 마리 범아제비와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 지체될지언정 감추는 만큼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제부터라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해서 명실이 부합하게 조사 권한과 활동 기한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극복하는 일이며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새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두고두고 상기하는 역사의 큰 교훈으로 삼도록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합시다. 탐욕에 휘둘리면서 생명을 이어받는 야만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문명사회를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시급히 수립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철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이시고 시민사회와 아주 네, 그리고 특별히 모신 이유가 전해철 의원께서 우리 공동 주최 의원실이십니다. 전해철 의원님이. 그래서 오늘은 19대 바란다고 하긴 하지만 당사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해철입니다. 지금 토론의 주요한 내용이나 또 해야 될 것들이 19대에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가 19대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고요. 어찌 보면 안산에서조차 지난 총선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토론회에서도 모두가 아는 문제점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자리 역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다른 것보다도 정부 여당의
법을 지키면 좋겠다. 법만 지켜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아신 바와 같이 세월호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되지 않았지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작년 연말 예산에서 거의 삭감되거나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복합지원센터,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이 해오던 것마저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잘 될까 하는 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추모재단, 추모공원 등 정말 해야 될 일이 지원에 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 제정부터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영빈 상임위원도 왔지만 여러 위원분들이 정말 노심초사 고생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급기야는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 역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 1년 6개월과 특검 이 두 가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올 6월 말까지라는 것은 그 관련 공무원들도 사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규정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뻔히 그냥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사회에 상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전명선 위원장이 계시지만 원래 특검은 이게 논점이 아니었고 특검을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특검 후보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4번에 걸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 의결안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어 버리니까 정말 저희들은 지난 과정을 생각하면서는 얼토당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법사위 간사에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지난주 법사위에서도 이 특검법은 통과하자 이게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회 의결 사항이 법에 규정된 거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추천위원회를 그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전혀 되어버리지 않았고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원내대표 간 또 그 토론, 원내대표 간 협상과 수석 간 협상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무조건 이 시기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6월 말 이거는 어떤 그 국회 이 협상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도 안 되고 미쟁점 법안만 하는 거로 되고 이제 마지막은 이번 19일 날이 본회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19일 전에는 적어도 시기 부분은 여야가 아무튼 합의해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검은 이 법사위에서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지만 아무튼 17, 18일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최대한 노력한다 말씀이고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박주민 당선자도 있지만 이 여소야대 국면이 되고 또 국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성엽 의원님 아직 안 오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무튼 20대에서는 잘 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1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19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거듭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 말씀을 해주신 전명선 선생님, 안병욱 선생님, 전해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분께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긴급 토론회의 그 앞자락을 까는 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2분이 하시고 토론은 4분이 하실 겁니다. 이미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예측하고 계시지만 무슨 주제 발표가 나올지 무슨 토론이 나올지 거의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진상조사위 이렇게 중단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제 발표일 이태호 선생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주제 발표이 그렇다면 19대 국회가 뭘 해야 될까는 박주민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이태호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태호 선생님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시고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이태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이태호입니다. 제 발제문은 자료집 1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료집 14페이지부터 문서를 참조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650만 명이 서명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지만 지원 대상이면 지원해야 될 부서 또 동시에 조사 대상 부서인 해수부가 비협조하고 방해하고 거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고 그것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인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 4차례의 국회 논의 여야 합의 끝에 마련된 특검 방안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행히 20대 총선에서 저희 4.16 연대와 가족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청해서 4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냈는데 주로 이제 진상 규명과 특검 실시, 뭐 기타 안전사회 인양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만은 이것에 약속한 정당과 당선자들이 과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원구성이 언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지금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일시는 6월 말이어서 특조위에서는 공무원이 철수할 마당이고 예산도 6월 말이면 바닥나는데 이것을 20대 국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19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뭔가 내줘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할 수 있다면 모호한 특조위의 권한, 예산, 인력에 관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점들,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들을 살펴보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특조위가 어쨌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낸 일들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대 총선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또 민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법 청원 당시 350만 명이 직접 서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서 행진해 와가지고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행렬만 1km가 넘었고 그때 당시의 서명 용지만 350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회 역사상 청원된 어떤 법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초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가족들의 요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두루 반영해서 대한변협이 TF를 구성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TF에는 저희도 가족을 대신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변협 초안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4차례의 합의를 거쳐서 가족들과 지난한 토론 끝에 초정파적 합의에 의해서 탄생된 법이고 그 법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조사권은 특조위에게 기소와 수사권은 특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수준의 합의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에 가족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원하는 대한변협 초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이 약속한 수준, 여야가 합의한 수준이 이 법에 담겨 있다는 것만큼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이 350만 명이 청원하고 그 뒤에도 300만 명이 더 서명을 해서 650만 명이 추진한 법치고는 이 법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되게 어설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공청회가 안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재정입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는 4번이었는데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 큰 논쟁을 하느라고 4번의 합의가 있었지만 정말로 법조문을 다루는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야가 협상하고 주요한 골자를 가족에게 설명하면 가족들이 이것은 우리가 제안했던 법과 다르다 해가지고 반대하거나 나중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었죠. 1차에서 4차 합의 사항은 아마 박주민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18페이지 하단과 19페이지 상단에 공청회가 없으면서 그다음에 막판에 4차 합의 이후에 서둘러 조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진행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 법이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자는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은 2015년 1월 1일 날 시작했다라고 해석해서 올해 6월까지로 이외에는 예산을 제공도 안 하고 인력을 제공 안 하는 이유가 된 것이 사실은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서 1월 1일부터 가급적이면 특조위가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는 뜻은 반영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특조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근데 법안을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는 말이 있고 시행일이라는 말이 있고 위원 임기라는 말이 있는데 위원 임기, 시행일은 나와 있는데 구성한 날로부터라고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인데 구성을 마친 날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때 조문할 때 여기 박주민 변호사도 계시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성을 1월 1일까지 마칠 것을 부칙에 명시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문장이 법에 들어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불행하게도 여야는 그것을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해도 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는 상식적인 조문이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수부는 1월 1일 날 시행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1일은 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조위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특조위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위원 임명이 3월 5일 상임위원, 3월 9일 비상임위원 해가지고 3월 초에나 맞춰졌습니다. 대통령이 외유하면서 그것도 전달하듯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조위 설립 준비단이 시행령안을 냈는데 그것이 거부당한 후에 해수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3월 27일 입법 예고가 시행령이 입법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해서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그다음에 각 소위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고 기획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가 되었고요. 그 뒤에도 많은 위법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법의 정한 법의 조사 범위를 임의로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시행령에 나타나서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료집에 나오는 표는 저희 국민대책회의가 만든 위법한 시행령 안의 사례들, 그리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했던 위법한 시행령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논란 끝에 5월 11일이면 이 시행령도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서 잘 안 알려지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다 해가지고 했던 어떤 정파적인 논쟁 구도만 소개되는데요. 실제로 유승민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이었습니다. 시행령이 너무도 위법하니까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헌법 비건이 국회 입장에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수부나 정부는 국회의 권고를 거부하죠.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는 그대로 시행령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하고 그것이 유승민 대표가 옷을 벗게 되고 심지어 이번 20대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청와대에 아집과 고집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특별조사위원회나 특별법 관련한 것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 점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문제인데 예산안 문제는요. 2015년 예산은 세금 도둑 논란 끝에 4분의 1로 깎입니다. 특조위가 8월 달까지 활동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받아야 되냐? 상임위원 월급은 줄 수 있지만 특조위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8월까지 예산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해수부는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1월 1일부터 활동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저희로서는 어떤 해괴한 논리 때문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반기로 활동 못한 거를 염두에 두고 160억으로 특조위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깎여서 89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수부 특조위 예산은 2015년에는 4분의 1만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2016년 예산은 1년간 활동했으니까 1년 예산 다 필요 없겠네 하는 것이 또 해수부의 또 해괴한 해석입니다. 2015년 예산은 안 주고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다 활동했는데 무슨 또 예산이 필요하니? 우리 엄마가 용돈 안 주고 그 다음 해 가가지고는 너 작년에 용돈 많이 지난달에 용돈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로 깎입니다. 왜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냐? 아니 특조위가 정밀조사 같은 걸 해서 뭐해? 외부 연구영역 같은 건 해서 뭐하지?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한 거 받아. 정밀조사도 해수부가 하면 돼. 용역도 해수부가 하면 돼. 해수부는 조사 대상 기관입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라고 한 부서입니다. 근데 마치 상전처럼 굴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특조위가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직접 예산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을 가로막고
가로채고 심지어 특조위가 준비한 예산 명세서를 가져가서 자기 예산에 반영하고 세월호 선체조사 예산을 해수부가 가로채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보니까 농해수위 차원에서 보면 여야 모두 말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 60억 정도는 추가로 배정해야 된다. 180억을 다 줄 수는 없어도 122억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가서 총선 예산 마련하느라고 각자 지역구 예산 늘리다 보니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3분의 1의 예산만을 가지고 올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사부처 인력, 그 예산 문제하고 사무처 인력 120명이다 해가지고 세금 도둑을 이란 얘기를 새누리당 원내 수석 대표라는 김재원 의원, 나중에 이 양반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 정무특보로까지 갔는데, 이런 양반이 거기 갔으니 세월호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 통합적으로 해결될 리가 없었던 것이겠지만, 사무처 정원을 120명으로 한다고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을 사무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애초에 특조위원은 상임위원 포함 125명 안을 냈는데 이것을 냈던 것 때문에 특조위가 갑자기 세금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알만한 정치인의 입에 나와서,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맨날 세금 도둑이라는 프랜카드를 달고 광화문에 와서 우리 가족들을 모욕했습니다. 이게 해수부, 이게 청와대 정무특보, 여당의 원내 수석 대표라고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한 양아치보다 못한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토론회, 생방송되는 토론회지만 이게 양아치 짓이 아니면 무엇이 양아치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활동 기간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명장은 3월 9일 날 주어졌고, 법을 하려면 아무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지만 시행령이 있어야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시행령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챙긴 거 아닙니까? 그게 5월 11일 날 제정되어서 지금도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 정배감은 시행령은 5월 11일 날 제정돼서 시행됐다고 명문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8월 달에 주어졌고, 조사 개시한다고 가족들이 처음으로 공문을 받은 날은 9월 21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신청한 것, 처음으로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9월 21일이었고,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10월 2일이었습니다. 조사 개시 결정하자마자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냐 마냐 해가지고 여당 추천 특위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맺힌 가족들이 조사 신청을 해서 650만 명이 서명을 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날은 2015년 10월 2일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무수히 많은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조사만은 막아라. 해수부가 문건을 작성해서 여당 출신 특위인 의원들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기자회견해라, 어떤 논리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라, 언제 해라,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다까지, 그리고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과는 따로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라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침 문건을 해수부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것을 알려진 연모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정권은 무슨 일 있으면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이름이 거론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심지어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태극 의열단이니 뭐니 하는 단체들을 사주해가지고
특조위원을 공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핍박하게 만드는 일들이 버젓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원회는 1차, 2차 청문회, 국회 어떤 의원은 특조위가 20번을 하는데 20번을 하면 분탕질이 난다. 청문회를 20번 하면 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저희 이 4.1연대가 낙선 대상 후보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만 20번이 아니라 고작 2번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는 뭐 그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문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 10가지 정도가 밝혀졌습니다. 항적도 관련, VH 교신이나 공영무선만 녹취록의 편집이나 조작 관련,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 그리고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그리고 구조를 못한 것에 해경 지휘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는 적어도 9개월 이상 유실방지 대책 없이 방치되었는데 인양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는 것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매우 제한된 온갖 방해 속에 진행되지만 특조위는 최소한의 효율성을 갖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가족들은 약간씩 안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특조위는 6월이면 인력도 예산도 가지지 못할 예정입니다. 해경 윗선에 대해서는 기소도 그 전에 수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청문회에서 밝혀졌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속한 대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특검 요청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특검 요청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조위 활동하는 동안 2번의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야 4차까지 가고 가족들이 2번이나 총회에서 반대하면서까지 확보한 것인데 언제 특검을 2번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와 세월호의 관련성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공중파에서도 다뤄졌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황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터지자마자 국가개조라고 하면서 관피와 척결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대단한 음모를 가지고 개입했다는 것까지 다 빼고 국민의 누가 보기에도 국정원이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청해진을 관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관피와 척결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을 샅샅이 뒤져서 국가 개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원 개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국정원에게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대국민 심리전도 맡기고 있고요. 테러 방지법 만들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국민 사찰 권한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갑질하고 청해진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돈 빼먹듯이 온 국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무슨 시도 협의회까지 다 국정원 담당자들이 의장을 하도록 만들어놨던데 적어도 관피와 척결 차원에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사정특별반이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청와대는 감사원도 비껴갔고 검찰 조사는 당연히 비껴갔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요구하고 보고를 요구해서 구조도 못했다는 진술이 청문회 할 때마다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이 어떻게 5시에 나와가지고 구명조끼 타령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백히 구조 군원 작업 관련해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특조위의 목표다라고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미국 9.11위원회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미국 9.11위원회는 현직 대통령, 현직 부통령을 다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례는 열거 안 해놨는데 후쿠시마 사례에도 정부위원회, 국회의원회 모두 총리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원전 터지는데 총리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다 조사받았습니다. 청문회, 미국 9.11위원회는 무려 12차례 청문회를 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12번의 청문회를 했습니다. 지금 특조위는 기껏 6월 초인가요? 말인가요? 한 번 더 청문회를 하는 것이 상반기까지의 목표입니다. 특조위도 너무 청문회를 조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월호에 터진 문제를 다루려면 12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번을 청문회 한다는 계획을 가족 앞에 빨리 제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상식밖이었고 해수부는 상식 이하였는데 총선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의가 확인되었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표를 보시면 저희가 12개 과제, 오늘은 주로 4개 약속 과제 중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특검에 대한 겁니다만은 온전한 인양과 그리고 미수자의 온전한 수습, 그리고 수습된 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생방송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함은 건지자마자 나사 하나 바꾸지 않고 국민 100만 명에게 반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구하지 못한 산 증거인 세월호 선체를 어디다 거치해서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방문하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해수부와 여야 정당들에게 공식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인양된 선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가족과 국민 앞에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안전대책, 특히 직장과 공공시설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온전히 처벌받게 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구제 및 지원 특별법,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가족들이 보상 더 받자고 이게 한 거 아닙니다. 민간 잠수사 같은 분들이 전혀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범위를 늘리고 최소한 의료적인 지원이라도 받게 하자는 취지고, 기간제라서 순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순직 인정을 하자는 내용.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주체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대형 재난 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 모든 4가지 과제에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가지, 조사 기간 관련해서는 1년 6개월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데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8월 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의 토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데 흔쾌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내주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무소속까지 해서 최소 170명,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2개의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하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고 원내 다수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개별 후보자들에게도 약속을 받았는데 총선 때라서 바쁘셨겠지만 448명이 약속해 주셨고 그중에 120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최소 120명, 최대 170명의 당선자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보한 셈입니다. 이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고, 이 국회가 유권자의
민의가 반영되는 거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19대 국회에서건 20대 국회에서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는가? 권한과 예산, 인력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시행령이 워낙 위법하게 나와서 사실은 시행령으로서 법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보장과 관련된 것만큼은 특별법 개정도 필요가 없다. 구성은 마친 날로부터라고 하는 너무도 명확한 법조문,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했던 여러 차례의 합의를 지금 19대 여야가 약속으로서 지키기만 해도 19대에서 얼마든지 조사 기간 문제와 특검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인사말에서도 있었듯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도 예전처럼 마치 공중부양에서 하늘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의 성격을 마치 조사기간 연장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경우에 마치 추가적인 어떤 돈이 드는 것처럼 해서 예의 세금 도둑론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의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가 상식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서명으로 이루어진 특별법이 특위조사로 이어지고 그 특위와 청와대와 행정청과 의회와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2년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다 그려지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우선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두 번째 발표를 박주민 선생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가 대표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첫 번째 발표가 조금 더 빨리 끝나기로 했었는데 좀 우리가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표를 듣기 전에 우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당 중에 한 분이신 유성엽 의원님의 토론을 먼저 듣고 제 순서로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유성엽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닌데 여러 사정으로 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도 아직 지금 끝나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먼저 살짝 빠져나와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좀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창당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는 제가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맡았었고요. 지금은 현재 국민의당 소속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이 그 두 개가 있죠. 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고 세월호 또 유가족 그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진상규명 특별법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참여를 하지를 안 했었고 이제 윗선으로 다 올라갔죠. 그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선으로.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은 이제 세월호 그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쟁점 사항으로 보면은 진상규명 특별법이 더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그 진상규명 특별법까지 잘 만들었더라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특별히 그 위원회 활동 기간 문제도 해결이 아니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가 담당했던 피해구제 특별법에서는 그 문제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이렇게 특히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아무래도 그 당시 경황 중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법률을 쭉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이 개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에는 또 특별법 7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플러스 6개월 이렇게 활동 기간을 본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이 어떤 날로 볼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정부 여당은 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1월 1일은 둘 수 없는 것이다. 1월 1일이라고 볼 수는 더군다나 없고 이제 제 주장은 예산이 배정된 날 기준으로 사무처가 구성이 완료가 되고 예산이 배정된 날 기준으로 그때부터 해서 1년 6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 책자 페이지 그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6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 네모 속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그 1월 1일 날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 있고 3월 5일 날 위원 임명장 수여가 되어 있고 또 3월 9일 날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문제의 그 시행령은 2015년도 5월 11일 날 시행령이 공포 시행이 되었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한 것은 5월 달에 신청이 되어 있고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제 기억에는 아마 8월 4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 배정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짜가 예비비 8월 4일 날. 그러고 이제 특조위 운영규칙 시행은 2015년 6월 4일, 또 별정지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은 7월 27일, 조사 신청 접수 개시가 9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이 날 중에서 어느 날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냐 여러 논쟁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낸 개정안은 바로 그 67페이지 그 세 번째 저는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또 1년 이렇게 1년 6개월 내에 끝나면 좋은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점을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또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이중장치를 좀 두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낸 개정안이고 나머지 분들 대부분은 금년도 대개 실질적으로 12월 달까지 대개 끝나는 겁니다. 표현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금년도 12월까지는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물론 처리를 해 나가고 이제 쟁점 법안들 중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소위 노동개혁법 등 5개를 지금
처리해달라는 쟁점 법안으로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건을 냈어요. 4건을 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그 5건을 지금 쟁점 법안으로 내놨는데 지금 이제 내일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들을 지금 만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고. 근데 지금 현재 각 당이 원내대표를 좀 선출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할지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또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야 할지 이 문제들이 아직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누가 다뤄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확실히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특히 활동기간 문제에 관한 사항이 개정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 쟁점 법안 중에 하나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또 제가 지금 그 농해수위에 또 소속되어 있어요. 세월호 특별법 그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그래서 뭐 이래저래 소관 상임위로 보나 또 이번에 쟁점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낸 당 소속의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입장으로 보나 또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경험 뭐 그런 책임으로 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책임을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농해수위가 총선 전에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그 대통령 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긴장하고 정부 여당이 긴장을 하면서 농해수위에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개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해 가지고 회의가 무산되고 파행으로 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당에서 그 우리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를 불참하는 바람에 그 회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번에도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20대로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낙선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5월달 임시회에서 우리 농해수위가 제대로 가동이 될지 이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좀 최선을 다해서 이번 5월달 임시회에서 특별법 활동기간 문제라도 좀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제 마치고 혹시 뭐 질문이나 당부 말씀이 계시면은 짧게 제가 받고 일어서는 것이 지금 사정이 맞습니다. 제가. 예. 네, 이 의원님 그 질의는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의 의미는요. 앞에 이제 남은 19대에서 지금 약속하신 거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반드시 국민의당 이름으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박수입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제 본 토론으로 궤도를 다시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19대에서 무엇을 할까? 박주민 선생님이십니다. 박주민 선생님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세월호 변호사. 네, 또 그 무거운 짐을 안고 19대 그 총선에서 20대 당선자로 의회에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박주민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호 차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라서 또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20대 총선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그 국장들하고 그 미팅을 한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는 선거 전과는 사실 다름이 없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거나 활동 기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아직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여지를 두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히려 인건비 50억 이상 쓰지 않았냐, 뭐 활동을 쭉 해오지 않았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과연 어떤 그 교훈을 얻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분들이 겪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현됐었던, 그래서 누구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일이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금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분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뭔가 불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것일 겁니다. 이미 이제 이태호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건 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해석만 제대로 하면은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수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너무나 상식에도 벗어나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회 구성을 마친 그 시점을 어떻게 법 시행 시점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전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답답한데 그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는 좀 결의안이라도 좀 채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한 법을 정부가 너무나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안을 채택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19대가 해도 좋고, 19대가 또 여전히 새누리당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20대에서 하게 될 텐데, 20대의 경우에는 아까 이태호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당선자가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대 때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20대 때는 반드시 되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문제 말고도 세월호 전체에 대한 그 조사 권한 부분은 여전히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는 특조위가 세월호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다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특조위의 권한으로 해석을 하고 예산도 배정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19대에서 뭔가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역시도 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19대에서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역시도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양이 지금 7월에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원구성 자체가 언제 될지가 좀 불명확하죠. 7월을 넘어서서 원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인양 과정을 모니터링한다거나 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9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 19대에서 못한다면 또 역시도 20대 때 신속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대가 처리를 해줘야죠. 이미 아시다시피 2월달에 특조위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검안을 처리해달라고. 아까 이제 전해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있었던 4차례 합의 내용을 좀 보시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에 특검추천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검사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바로 국회가 의결할 것이란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 과정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신과 실제 합의됐던 내용과는 상반되게 지금 여당에서 이 부분조차도 지금 의결을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합의의 정신과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9대에서 특히 이제 합의의 주체였던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19대 때 좀 의결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특별법 관련돼서도 사실은 19대 때 해주면 좋죠. 또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19대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19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뭐 이런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그 심리적이며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특별법이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가족분들은 그때 이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법에 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1년간으로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지금 5년간만 해놓고 있는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2, 3년 뭐 지나고 나서야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고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대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조그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19대 국회에서 이런 어떤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는 굉장히 그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던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 국민을 위한 일이다. 그렇다면은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19대 국회가 당연히 이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 공을 뭐 20대까지 넘긴다면 20대 당선인들은 120명 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대가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제 이야기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별법을 해서 의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그 합의 정신, 정확한 확인, 이행에 관한 언급과 19대에서 처리해야 할 일, 19대에서 혹시라도 하기 어려우면 20대에서 마저 마무리해야 될 내용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제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토론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유성엽 의원 다녀가셨고요. 새누리당의 의원이 안 보이셔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회를 준비한 실무진들이 새누리당에 교섭을 했으나 일정이 있고 또 뭐 추천 요청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이런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답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성엽 의원 토론하고 가셨고요. 남은 세 분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가 되겠죠. 권영빈 선생님이십니다. 권영빈 선생님은 4.16 참사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십니다. 권 변호사님 15분간 토론하실 거죠? 네. 시작해 주십시오.